여기서는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런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메인 메모리인데, 메인 메모리에는 지금 놀고 있는 그 공간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런 해야 될 프로그램은 커요. 예. 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한 방법은 이런 프로그램을 잠시 동안 디스크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이 디스크로 쫓아내고 나면은 이 많은 공간이 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 프로그램이 거기 올라가서 런하는 거죠. 한 프로그램 가지고 양이 한참은 또 한 프로그램을 스워핑 시키면 되는 것이죠. 예, 스워핑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버레이 방법이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그래서 컴파일러인데 이 부분은 소스 코드를 읽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이너리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다 할 것 같으면 먼저 소스 코드를 읽는 부분이 올라와서 한참 런하다가 그것이 이제 소스 코드를 다 읽고 나면 그다음엔 똑같은 곳에 다시 바이너리를 처리하는 부분이 올라와서 이것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연속 할당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몇 토막을 내서 이거는 1로, 이거는 1로, 이거는 1로. 그럼 제 프로그램이 여기 일부 올라오고 여기 일부 올라오고 또 여기 일부 올라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프로그램 그 정보가 비연속적으로 공간이 할당되었다 해서 비연속 할당 기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연속 할당을 하려면은 그 MMU가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MMU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으로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있는 하드웨어죠. 그래서 MMU가 CPU로부터 메모리로 가는 주소를 이제 바꿔 쳐야 됩니다. 이게 소스 프로그램이고 이게 바이너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스 프로그램에는 이런 심볼들이 나오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 그러면 이건 10번지하고 20번지에 있는 것을 더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이제 업코드나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바이너리로 이제 바꿔져서 나중에는 뭐 이거는 뭐 0110 뭐 이렇게 바꿔지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은 놔두고 주소 부분만 이제 이쪽은 심볼이고 이쪽은 숫자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서 이제 10번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런할 때 CPU가 10번지 이거를 이제 메모리를 이제 보내죠. 메모리를 보내는데 메모리를 보내는데 그 주소는 MMU를 통해서 이 CPU가 보내는 주소는 MMU를 통해서 메모리를 가게 되는데 이 MMU가 그것을 10번지를 보냈는데 그걸 딴 걸로 바꿔쳐요. 그래서 이게 MMU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10번지를 이제 500번지로 바꿔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CPU가 제시한 주소를 논리적 주소라고 하고 실제 메모리로 보내주는 주소를 그 실제 주소 또는 physical address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서 MMU는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10을 주면 그것은 500번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10번지는 500번지로 가 있고, 20번지는 뭐 800번지로 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이 여기 아무 곳이나, 위치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10번지가 반드시 여기 10번지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10번지가 테이블만 통하면, 아무 장소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곳으로도, 프로그램이 빈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테이블은, 아무 때라도 여기에 매핑 테이블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것이 프로그램이 런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이 매핑 테이블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500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뭐, 1200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지금 하루 직전까지도 이게 500번지 있던 것이, 이것이 1200번지로 이제 옮겨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것이 뭐, 펑션이나 테이블이나 그것이
어느 곳으로 이것이 옮겨갈 수도 있고 아무 때라도 옮겨갈 수가 있다. 옮겨갈 때는 그냥 여기 테이블, 매핑 테이블만 고쳐주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MMU가 그렇게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되면은 프로그램 에서 이 부분은 일로 가고, 예를 들어서 10번지 이거는 일로 가고, 뭐 30번지는 일로 가고. 그래서 이게 비연속, 연속적이 아니죠, 그죠? 연속적이 아니게 프로그램의 알파, 베타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논리 주소에서는 연속적일지라도 실제 주소에서는 이것이 비연속, separate 이렇게 위치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CPU가 제시한 주소 이런 것을 logical address라고 하고 실제 메모리의 주소 그것을 physical address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제 금방 나오게 됩니다. 여기 10번지를 사실은 10번지에 놓지 않고 500번지에 놨다 하면은 그러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모든 로지컬 주소, 모든 바이트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매핑할 것이냐, 아니면 워드를 매핑할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이 크기가 얼마짜리를 이렇게 다른 주소에다가 매핑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동일한 크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매핑하는 것을 페이징이라고 하고 이 동일하지 않은 크기를 매핑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그멘테이션은 예를 들어서 이거 메인이고 이것이 무슨 뭐 프린트고 이것이 뭐 array이고 이것이 뭐 stack이고 이런 것을 서로 크기가 다른 것 그것을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페이징이라는 것은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동일한 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동일한 크기 요거 하나하나가 아무데나 갈 수 있으면 그걸 이제 페이징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요. CPU가 제시한 주소 또는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A.out이라든지 뭐 exe 그것이 제시한 주소 10번지 그런 것이 이제 logical address 또는 virtual address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 1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메모리에는 예를 들어서 500번지 그런 데 저장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physical address, 메모리에 실제로 전달되는 주소, 저장되는 주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소하고 이런 주소가 있는데 이런 것이 모이면은 이런 것을 logical address space라고 하고 또 이런 것이 모이면 이것을 physical address space, 또 virtual address space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먼저 페이징을 하겠습니다. 페이징을 하려면 디스크하고 메모리를 전부 다 이 똑같은 크기를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크기를 잘라서 이것이 보통 뭐 1kB에서 뭐 4kB 이렇게 되죠. 잘라서 여기 있는 걸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넣으면 요것이 사진이고 요거는 사진 틀이에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래서 실제 내용은 디스크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것을 메모리 첫 번째 프레임에 넣느냐, 두 번째 프레임에 넣느냐, 세 번째 프레임에 넣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넣는 그릇이고 이거는 사진이고 다시 얘기하면 executable binary 파일은 이제 디스크에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CPU가 현재 참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 페이지들만 선별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는 디스크에 있는 10번째 페이지가 반드시 메모리의 10번째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10번째 이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MMU가 매핑을 하니까 이게
매핑이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핑이 이게 뭐 500번째 페이지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300번째 페이지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0번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은 앞에서 얘기했지 이건 메모리에 그 페이지를 갖고 올라오는 장소죠. 그래서 어떤 페이지 프레임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다. 자, 이제 페이지가 크기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크기가 1kb다 할 것 같으면 1000바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바이트들을 구별하려면 이 안에서 그걸 구별하려면 몇 개 비트가 어드레스가 있어야 이것들을 하나씩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10개 비트가 있으면 2에 10승은 1024니까 10개의 비트가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사이즈가 1KB 이런 페이지를 가진 시스템에서는 CPU가 제시하는 그 로지컬한 주소가 최소한도 10bit은 넘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주소를 이제 이렇게 이래 주소를 CPU가 제시했으면 그 중에서 밑에 10bit을 잘라내요. 왠가하면 이것은 displacement 또는 offset라고 해서 이것은 이 10bit은 1kb짜리 페이지 내에서 바이트를 지정하는 데가 쓸 테니까요. 만일 이것이 4kb 페이지다 할 것 같으면 10bit이 아니고 12bit이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10bit이건 12bit이건 잘라내고요. 남는 이 비트들이 바로 페이지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지 넘버를 이제 P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 P를 가지고 이 테이블로 가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가서 P번째에 있는 것을 뽑아갖고 오면 그 안에 있는 숫자가 P 프라임인데 그것이 이 P라고 하는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P 프라임 번째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번이 아니고 5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는 여기 열에다가 아까 잘라냈던 것을 이 두 개를 소위 concatenate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이 아까 로지컬 주소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이 부분에 10이 있던 거 삭제해보고 여기 500이면 500을 갖다 놓고 이거하고 이거를 concatenate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해놔야 실제 메모리의 주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P 프라임 아까 10 이거는 버리고 여기만 500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500하고 이 displacement 이 부분을 더해서 그래서 500이라는 거하고 displacement를 더하면 그것이 실제 메모리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요.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죠. 또는 페이지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여기다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래 한글도 이걸 갖고 있고 뭐 탐색기도 갖고 있고 또는 무슨 뭐 파워포인트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메모리라고 할 것 같으면 메모리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요. 아래 한글 것도 있고 파워포인트 것도 있고 탐색기 것도 있고 이게 다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그럼 이제 CPU는 이 중에 CPU가 하나 있으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CPU에서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 CPU는 이 소위 베이스 레지스터 그리고 리미트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베이스 레지스터가 바로 이거의 시작 주소를 가르치고 리미트 레지스터가 바로 이 끝 주소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지스터가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주소를 리미트 레지스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돌리고 있을 때는 메인 메모리에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가 또 아래 한글이 아니고 탐색기를 한다. 그러면 탐색기를 이제 시작할 때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이제 값을 다른 페이지 테이블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CPU가 그 메모리 이제 주소를 보내려고 이렇게 주소를 이제 제시를 했으면은 그 주소를 반토막을 내서 이쪽은 그냥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로 가서 이걸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오면 이것이 10번째인데 이건 500번째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논리적 주소고 이것이 실제 메모리 주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과거 언젠가 이 저 디스크에 있는 이런 페이지가 메모리에 이 페이지 프레임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핑이 됐다는 것이지 만일 이 페이지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이 CPU가 처음으로 참조하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메인 메모리에 이것이 어디 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건이 이제 fault라고 그래요. fault, page fault. 그래서 원래 디스크에 있을 때는 페이지 번호가 10번인데 메인 메모리에 어디 올라와 있니? 근데 메인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걸 페이지 fault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디스크로부터 이제 읽어와야 되죠. 그러면 디스크에 그 페이지가 있는 섹터 어드레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거보단 여러 비트들이 더 정보들이 다 많아서 여기서 P 프라임이 메인 메모리의 페이지 프레임 번호 500 이런 거고요. 이거는 그것이 메인 메모리 없을 경우에 아직 500번지 이런 데 안 올라왔을 경우에 그럼 디스크 어디 가서 갖고 와야 되느냐 이거고요. 이것이 이제 레지던트 비트라고 해서 이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과연 올라온 적이 있느냐 있다 하면 이것이 1이고 그때는 이제 페이지 프레임 여기 가보면 이게 500 여기 올라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프로텍션용입니다. 그 페이지가 read만 할 수 있는 건지 write도 할 수 있는 건지 execute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페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외부 단편화 현상이 안 생긴다. 그리고 페이징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여기에 메인 메모리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페이지죠. 그리고 메모리에는 이제서 꼭 막 필요한 페이지만 올라오면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크기가 아무리 메모리보다 커도 돌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페이징이라는 것은 그 오버레이를 그 자동적으로 해주는 오버레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크기가 메모리 크기보다 더 커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것이 이제 장점이고 또 external fragmentation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페이징에서는 모든 공간이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홀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나는 못 쓴다 이런 것이 없죠. 어떤 홀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 현상이 안 생긴다.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37바이트가 필요한데 꼭 2의 n승배 페이지를 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실제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부분 플러스 엑스트라 곧 그 마지막 할당된 페이지에서 내부 단편화 문제가 생기죠. 그 외에도 이제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이 테이블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매핑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이런 펑션이 있고 뭐 이런 펑션이 있고 또 이런 데이터 구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세그먼트라고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스택이 말이죠. 그래서 크기가 다 들쭉날쭉이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이 세그먼트에게 가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도 데이터하면 execute는 안 되고 read하고 write는 안 되고 이건 이제 코드면은 execute는 안 되고 뭐 스택 하면은 이게 스택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어펜드도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별로, 이것이 이제 가능하죠. 이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한 페이지가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execute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read write만 돼야 되고, 그러니까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그먼트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섞어놓으면 굉장히 그 프로텍션이 어색해지죠. 세그먼트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세그먼트 시스템에서도 역시 전체 바이너리 프로그램은 이제 디스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메인이고, 이것이 무슨 뭐 add고, 이것이 뭐 스택이고, 이것이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 세그먼트는 여기 있고, 메인 메모리에는요, CPU가 지금 당장 참조한 세그먼트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맨 처음에는 메인만 올라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프린트를 부르면 프린트 펑션이 올라오고, 그 세그먼트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CPU가 참조하는 그런 세그먼트만 메모리에 올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역시 세그먼트 시스템도 프로그램의 크기가 메모리의 크기보다도 커도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버레이, 자동 오버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array가 세그먼트가 있어야지, 이 세그먼트는 이것은 뭐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뭐 굉장히 큰 array다. 그래서 이거 하나 통째로 이 세그먼트 하나만 해도 메모리보다 크다 하면은 그러면 세그먼트 시스템은 좀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때는 이 세그먼트를 또 이걸 다 페이지 크기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세그먼트와 페이지를 같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모든 세그먼트를 다 이제 페이지 크기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 세그먼트조차도 통째로 갖고 올라오질 않고, 이 세그먼트 중에서 저 부분적으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세그먼트와 페이지 시스템의 저 통합 시스템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 CPU가 이제 어드레스를 제시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그먼트와 그 안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나누고, 그 세그먼트 넘버를 가지고 또 매핑 테이블에 가면은 거기서 10번째 세그먼트가 메모리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럼 500번째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을 이제 컨캐티네이트 시킨 것이 실제 메모리 주소죠. 그거는 페이징 시스템과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에 이런 세그먼트가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겠는데, 이제 어느 곳으로 올라오느냐. 그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이 모든 홀이 다 똑같은 페이지였기 때문에, 페이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그먼트 시스템에서는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일루도 올라올 수 있고, 일루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는 못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홀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관리할 때 이걸 어떻게 search 하느냐에 따라서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그래서 이것이 들어갈 장소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플레이스먼트 정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각 세그먼트를 줬을 때 그 엔트리에 가면은 물론 이것이 10번지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그것이 500번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 있는 주소가 이제 거기서 나오겠지만, 이 세그먼트가 한 번도 참조된 적이 없다. 그럼 메모리 500번지에 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레지던트 bit이 1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500이 옛날에 한번 언젠가 벌써 메인 메모리에 올라왔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레지던트 bit이 0이면 이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디스크에 여기 가서 세그먼트를 읽어와서 그래서 이제 적절한 플레이스먼트를 거쳐서 그 홀을 하나 얻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DMA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시스템에서는 각 세그먼트가 다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랭스를 이제 거의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세그먼트마다 프로텍션, 읽을 수 있느냐, 라이트 할 수 있느냐, 엑시큐트 할 수 있느냐, 어펜드가 가능하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페이징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레지던트 빗입니다.